지금 세움과 만나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요. 현재도 만나고 있고 아마 12월까지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가족을, 4가족은 다 만났고 지금 현재 7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거기에 물론 예외는 있죠. 그러나 모든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는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세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짧지만 15분 동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육자 교육을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2019년도, 2020년도에 4가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족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혹은 세움에서 가족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제 할머니 한 분과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만났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부부, 어머니 아버님도 만났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족사랑 캠프를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그때 가족을 만나면서 가족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모이든 모든 가족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공간이 어디든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슬프고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그 가족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더 잘 양육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컸으면 좋겠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경험을 했고 그것들이 어쩌면 2019년, 20년도에 양육자 교육으로 이어졌고 2021년도에 좀 더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족수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성년 자녀를 둔 현재 수강 중인 가족도 있고 출소한 가족도 있습니다. 14가족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만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가족도 포함해서 14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은 행복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육 기술을 습득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유대감이 형성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어떤 변화들에 대처하기를 바라시는데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면 사실은 양육 기술도 습득되는 좀 더 좋고 가족의 변화에 대처하는 기능도 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족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4가족은 준비했고요. 5가족을 진행 중인데 사실 어제 새로 2가족을 만났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은 7가족이고 이제 앞으로 진행한 가족은 3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양부모인 가족도 있고 한부모인 가족도 있고 그냥 부모인 가족도 있는데 특이하게 2021년도에는 조부모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나 혹은 어머님 혹은 아버님 어머님에서 부부를 만나기도 하고 한쪽 부모님만 만나기도 하고 수감되어 계신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한쪽 부모님만 만나게 되는 경우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감 여부는 아버님이 아까 상담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아버님이 가장 많이 수감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출소도 보시는 것처럼 8가족은 출소하셨고 아직 6가족은 수감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만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체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기와 학년기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갔던 곳은 저는 직접 집으로 가거나 가까운 인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서울. 심희선 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전까지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 대전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더 멀리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익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TX로 그 정도면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익산에 갔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죠. 그럼 좀 더 멀리 갈 수 없을까요? 어딘데요?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부산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주후부서 문제는 주로 제가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번이 기본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5, 6번은 부모님하고 1대1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부모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8번이 다 부모님들과 함께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양육기술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고, 양육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부부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갈등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균형 있는 그런 부모 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를 만날 때는 저 부부의 중심을 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따로 만나기도 해요. 청소년 아이들만 제가 따로 만나고 그 다음 부모님을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아동기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부모님이 저랑 함께 연습했던 것들을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연습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모 교육을 하러 갔는데 제가 집단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개별로 갔기 때문에 그 가족의 욕구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떤 것들에 예를 들면 아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힘든 게 더 먼저였던 경우는 아이는 일단 밀어두고 부부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부부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미취학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청소년 아이 때문에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소년 아이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고요. 그리고 주로 부모님한테 훈육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교육을 하러 가는데 부모님들은 제가 상담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단은 많이 들어드리고요. 그거 안에서 교육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연습하는 걸로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그냥 교육으로 끝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것들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역학극을 합니다. 함께 역학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연습한 것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걸 일상생활에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실제 해보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사례에서 말씀하셨지만 죄책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무조건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허용이 두가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 아이들을 잘 리더로 이끌어가는 역할과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교육들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성장했던 그 시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연습하는 시간들을 갖고 실제 그걸 통해서 아이가 부모님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부모님이 그걸 듣고 우리 아이가 이걸 원했네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가장 힘들어하시는 경우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청소년기에는 좀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딸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을 못 걸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랬는데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가 아빠한테 원하는 걸 얘기하고 아빠가 아이한테 원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님이 그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되고 좋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시간을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그게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그걸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사실 제가 교육을 하러 가는데 저는 별말 안 하고 그냥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에 우시거든요. 그 얘기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얘기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한 시간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준 가족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취소되는 경우가 한 가족당 찾아봤더니 한 연기되는 경우가 2-3번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8월에 갔는데 끝까지 갈 동안 한 10번 이상은 가족과 계속 약속을 했다 취소했다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부산으로, 대전으로, 익산으로, 시흥으로, 뭐 어디 김포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곳에 갈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 올 수 없는 가족들한테 제가 찾아가는 거고 그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자신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혹은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확인되어지고 더 아이들이 잘 키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방문을 할 때 세움 심리선 선생님께서 간식을 보내주세요. 거기에. 그러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서프라이즈 선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도 갔더니 간식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선생님이 오신 것도 처음인데 근데 간식을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세움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간 거고 전화 통화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세움은 이런 곳이에요. 제가 가서 세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랬더니 제가 갔던 부산 어머니께서 다른 분들한테도 세움을 소개해도 괜찮나요? 혹시 세움한테 그럼 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수감되고 어머니가 수감되면서 항상 질타와 잘못됐다는 것들만 듣던 가족이 그런 거 상관없이 따뜻하게 본인들을 그대로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처음 만나는 아주 낯선 사람이 아주 내밀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다닐 텐데 만나면서 그 가족들이 많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라 제가 그냥 작은 돌 하나 던지고 그게 파장이 되고 파장이 돼서 물결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변화들이 조금씩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그게 앞으로 세움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